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가 오늘 함안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가야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먼저 송현준 기자입니다. 기원 전후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권에 자리 잡았던 고대 국가 가야. 국내 가야 유적 2,500여 건 가운데 3분의 2가 경남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역사 기록으로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삼국과 함께 500년 같이 공존했었던 나라가 가야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가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경남을 넘어 이제 세계인의 유산이 된 가야 문화. 경상남도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가야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우뚝 선다는 포부입니다. 먼저 가야 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할 전담기구를 유치할 방침입니다. 또 경남 곳곳에 남은 가야 문화 유적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김해와 함안, 고성, 합천, 창녕을 묶어 가야 문화권 관광 상품도 개발합니다. 우리 도도 좀 늦었지만은 더 경주와 백제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남 가야 고분군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표 축제도 개발해 해외 교류 사업도 추진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2031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3,100억 원. 세계유산 등재로 오랜 잠을 깬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가야 고분군 보존에 이어 가야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구 설치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여기 가야의 옛터 역사를 자랑하는 곳. 가야 고분군의 절반 이상인 700여 곳이 밀집한 경남. 경남은 세계 유산이 된 가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체계적인 보존입니다. 유네스코는 가야 고분군이 있는 민간 소유 땅을 확보해 안정적 보존을 주문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합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다면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신속하고 잊혀진 제국 가야의 역사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는 고구려와 신라, 백제 전담기구가 있지만 가야 문화권 전담기구는 없습니다. 삼국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 국가였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걸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복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가야 역사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 조사도 시급합니다. 경남의 가야 문화재 1,670여 건 가운데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9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법이나 조례로 인정받지 못한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시켜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계속 지원해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는 가야 고분군에 대한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의 한 업체가 과거 매출 실적을 부풀려 해군 함정의 음압격실 설치 사업을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군은 이 해당 업체가 가짜 세금 계산서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사고발이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광개토 대항왕과 충무공 이순신함의 음압격실 설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국내 공항과 대형 병원 등에 음압격실을 설치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29억 원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모두 지난해 6월 해군 함정에 음압격실 입찰 공고를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입찰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제출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건 올해 초 경쟁업체가 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업체의 개인정보인 세금계산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20억 원대 또 다른 구축함 음압격실 설치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해군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거나 형사고발하지 않은 탓입니다. 어떤 경로든 인지했으면 당연히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해야 되고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게 확인된다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해당 업체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업체 측에 허위 경력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실을 해군이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입찰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도민의 집에서 김영원 조각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을 만든 대한민국 구상조각계의 거장이 고향 경남에 전하는 메시지, 진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2009년 한글날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높이 6.2m, 무게 20톤, 위험 있고 온화한 표정의 성군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됐습니다. 5달에 걸쳐 이를 빚어낸 조각가는 창원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자란 김영원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제가 창원시 대산면 출신인데 뒤늦게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제 작품을 선보이게 되네요. 참 반갑습니다. 하늘로 오를 듯 자유롭게 솟구치는 새 기둥. 기공 명상에 의한 예술 행위 작품, 공에너지입니다. 주로 작가님이 명상을 통해서 이제 기의 흐름을 따라서 자신의 몸이 부시되고 흙 주걱이 되어서 만들어진 예술로 승화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아닌 듯하지만 앉지 않은 축 늘어진 두 사람. 실상과 허상, 실제와 부재를 오가는 중력 무중력 연작입니다. 표정 자체도 뭔가 영혼이 없이 표백되어 있거든요. 현대인의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원 조각가는 50여 년 동안 인체 중심 조각 작품으로 입지를 다진 국내 구상 조각계 거장입니다. 1970년대 중반 활동을 시작해 청남대 역대 대통령 동상과 서울 동대문 인체 조형물 등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경남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경남 도민의 집 작가 전시전의 첫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화두같이 조각 작품 자체가 보는 관객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관객들이 답을 나름대로 찾아보는 그러한 형식의 작품입니다. 김영원 조각가의 작품 40여 점을 만나는 특별전,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은 내년 2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다음은 KBS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에서 1,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경남벤처기업협회 정장영 회장과 회원들이 380만 원, 한국양봉협회 밀양시 지부에서 300만 원, 창원 반송여자중학교 학생들이 113만 9,700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NK 경남은행이 오늘 KBS 창원 방송총국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1,250만 원을 맡겼습니다. 이번 성금은 경남은행 임직원 월급 일부와 은행의 기부금을 더한 것으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경상남도는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9조 4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예산이 4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국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경남 주요 사업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0억 원,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22억 원,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사업 15억 원 등입니다. 창원시가 3,500억 원 규모인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오늘 해당 시설의 필요 규모나 예산 등에 대해 당시 담당 부서가 타당성 조사도 없이 허위 문서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오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흘러들지 않도록 임대형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됐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구성 조선하청지회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지난해 파업을 주도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보도한 형사공탁 1년 보고서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399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형사공탁 특례 시행 1년을 앞두고 1, 2심 형사 판결문 988건을 분석해 이른바 기습공탁 등 새 제도의 악용 실태를 기록한 첫 보도로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창원시 동읍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동창원 나들목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30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직원이 1,600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의 횡령액은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2023-2024 경남교육 이어보다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미래교육원에서 엽니다. 오늘 열린 2024년 경남교육설명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8대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